내 시체는 성벽 밖에 던져버려라. 냉볕이 내리쬐는 광장 한복판, 냄새나는 흙통 속에 발라의 노인이 누워 있습니다. 집도 절도 없이 길바닥에서 먹고 자는 누가 봐도 미친 거지입니다. 그런데 그 거지 앞으로 전 세계를 정복한 황제, 알렉산더 대왕이 수천의 군대를 이끌고 다가옵니다. 천하를 발 아래 둔 황제가 그 누더기 노인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묻습니다. 나는 대왕 알렉산더다. 그대의 명성을 들었다. 소원이 무엇인가? 금은보화인가? 대리석 궁전인가? 말만 하라. 이 세상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생을 일해도 못 만질 큰돈과 명예가 눈앞에 왔는데 당장 엎드려 절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노인, 디오게네스의 반응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누운 채로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황제에게 딱 한마디를 던집니다. 비키시오. 당신이 내 햇빛을 가리고 있소. 주변에 있던 병사들은 얼어붙었습니다. 감히 황제에게 밥그릇 하나도 없는 주제에 꺼지라고 말하다니 당장 목을 쳐도 시원찮을 대역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모욕을 당한 알렉산더 대왕이 분노하기는커녕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만약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나는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었을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온 세상을 다 가진 정복자가 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지를 부러워했을까요? 알렉산더는 그 순간 뼈저리게 깨달았던 겁니다. 자신은 제국을 지키기 위해 잠도 못 자고 독사를 걱정하며 사는 화려한 노예일 뿐이지만 이 늙은 거지는 잃을 게 없기에 황제 앞에서도 하품을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알렉산더가 되기 위해 달립니다. 더 넓은 아파트, 더 좋은 차, 더 높은 직함. 그것만 가지면 행복할 거라 믿으며 뼈 빠지게 고생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것들을 손에 쥐었을 때 여러분은 자유로우셨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지키고 관리하느라 더 큰 불안에 시달리셨습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미친 거지 취급을 받았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웠던 남자 디오게네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갖다 버리라는 뻔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남들의 시선, 체면, 자식 걱정,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 여러분의 영혼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짐짝들을 어떻게 걷어차 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통쾌하고도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을 짓누르던 그 으리으리한 짐들이 사실은 행복의 성이 아니라 여러분의 햇빛을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감옥이었음을 깨닫고 생애 처음으로 가슴 뻥 뚫리는 해방감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당신은 집주인입니까? 아니면 집을 모시는 관리인입니까? 디오게네스에게는 번듯한 집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테네 광장 한복판에 있는 커다란 흙으로 구운 술통, 피토스를 굴려가며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생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집도 없는 거지라고, 저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디오게네스는 오히려 거대한 저택에 사는 귀족들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들을 보라. 화려한 기둥과 지붕을 이고 있느라 평생을 땀 흘리며 기어다니는 꼴이 마치 달팽이 같지 않은가. 나는 집이 없기에 독수리처럼 가볍고 언제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날아갈 수 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살고 계신 그 집의 진정한 주인입니까? 아니면 그 공간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세금을 내기 위해 평생을 바친 관리인입니까? 우리는 젊은 시절부터 내 집 마련이라는 꿈 하나를 위해 청춘을 바쳤습니다. 20평에서 30평으로, 30평에서 40평으로 집이 커질 때마다
우리는 성공했다고 믿었고 그 넓은 거실과 반짝이는 바닥은 나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 노력과 땀을 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대단한 성취가 맞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든 지금 그 집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당장 집을 팔고 좁은 곳으로 이사 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세금 문제도 있고 익숙한 동네를 떠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굳이 이사를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집을 대하는 태도를 바꿈으로써 디오게네스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자식들은 다 출가하고 부부 단둘이 혹은 혼자서 그 넓은 공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온전히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관리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넓은 집에 살면서도 정작 생활 반경은 거실 소파 한 구석이나 주방 식탁 언저리에 머뭅니다. 나머지 방들은 자식들이 올 때를 대비해 비워두거나 온갖 잡동사니를 쌓아두는 창고로 쓰고 계시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 죽은 공간들을 매일 쓸고 닦고 보일러를 돌리며 에너지를 쏟습니다. 디오게네스의 눈으로 보면 이건 주객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내가 편하려고 집이 있는 건데 집을 편하게 해주려고 내가 희생하고 있는 꼴이니까요. 미니멀리즘은 무조건 짐을 내다 버리는 청소가 아닙니다. 미니멀리즘의 핵심은 내 통제권의 회복입니다. 공간을 줄일 수 없다면 내 에너지를 뺏는 공간을 폐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쓰지 않는 방은 과감하게 문을 닫아 두십시오. 그 방을 청소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십시오. 난방비를 아끼려고 춥게 지내면서 억만금짜리 집을 깔고 앉아 있는 건 황금으로 만든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집은 모시는 대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 도구입니다. 관리인의 옷을 벗고 당당한 집주인의 권리를 되찾으십시오. 물건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흔히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면 1년 안 쓴 물건은 버리세요 같은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디오게네스의 철학은 조금 더 근본적입니다. 그는 단순히 물건을 줄인 게 아니라 물건에 의지하지 않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디오게네스가 냇가에서 쉬고 있는데 한 어린아이가 달려와 두 손을 오목하게 모아 물을 떠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디오게네스는 전 재산이라곤 딱 하나, 물을 마실 때 쓰는 나무 밥그릇 컵 하나를 허리춤에 차고 다녔습니다. 그는 그 컵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죠. 그런데 그 아이를 보자마자 그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이쿠, 어린아이도 아는 걸 내가 몰랐구나. 이 밥그릇조차 나를 나약하게 만드는 짐이었어.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밥그릇을 바위에 던져 깨버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컵도 없이 불편하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내 손이 컵보다 훌륭하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다는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많은 도구에 의존합니다. 안마의자가 없으면 피로가 안 풀릴 것 같고, 건조기가 없으면 빨래를 못할 것 같고, 특정 영양제가 없으면 건강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집안은 온갖 편리한 도구들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도구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무력해집니다. 건강해지겠다고 산 믹서기와 착즙, 씻고 말리고 조립하는 게 귀찮아서 결국 찬장 구석에 처박아 두지 않으셨습니까? 비싼 돈 주고 산 안마의자. 지금은 빨래거리로 쓰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 물건들이 바로 디오게네스의 밥그릇입니다. 그것들이 있으면 편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것들을 관리하고 모시는데 내 시간과 체력을 뺏기고 있었던 겁니다. 물건을 버리라는 건 그 물건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물건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을 믿어보라는 뜻입니다. 믹서기가 없으면 이로 씹어 먹으면 더 건강하고 안마의자가 없으면
공원을 산책하는 게 허리에 더 좋습니다. 물건을 하나씩 덜어낼 때마다 우리는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감각과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찬장과 창고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물건들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너는 나를 돕고 있니? 아니면 내가 너를 관리하느라 늙어가고 있니? 만약 여러분을 돕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며 먼지 쌓인 물건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하인이 아니라 상전입니다. 그 상전들을 내보내십시오.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깝다면 필요한 이웃에게 주거나 중고로 파십시오. 중요한 건 내 공간에서 그들의 지배력을 없애는 것입니다. 디오게네스는 술통에 살면서도 세상 그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끙끙대는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했죠. 이제 우리도 그 무거운 껍데기를 조금씩 벗어볼 때가 되었습니다. 집의 평수를 줄이지 못하더라도 마음의 평수는 줄일 수 있습니다. 물건을 다 버리지 못하더라도 물건에 대한 의존은 버릴 수 있습니다. 텅 빈 공간을 보며 허전하다고 느끼는 대신 아, 이제야 내가 숨 쉴 공간이 생겼구나라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디오게네스가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지혜, 소유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아테네의 화창한 대낮, 사람들이 북적이는 광장에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나 켜야 할 등불을 대낮에, 그것도 눈앞에 들이대며 돌아다니는 노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디오게네스였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에 등불을 비추며 뚫어지게 쳐다보곤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 취급하며 물었습니다. 대낮에 이게 무슨 짓이오? 도대체 뭘 찾고 있는 거요? 그러자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진짜 인간을 찾고 있소.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껍데기들 말고 가식 없고 위선 없는 진짜 인간 말이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내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구려. 여러분, 디오게네스가 켠 그 등불을 지금 우리의 삶에 비춰본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평생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학연, 지연, 혈연으로 얽힌 인맥들, 사회에서 만난 동료들, 체면 때문에 유지하는 이웃들. 핸드폰 연락처에는 수백, 수천 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고 주말이면 경조사를 챙기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가진 타이틀과 배경, 재산을 다 떼어내고 발가벗은 한 인간으로서의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 진짜 인간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디오게네스는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대부분의 관계가 사실은 내가 아니라 내가 쓴 가면을 보고 모여든 가짜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관계의 미니멀리즘은 단순히 핸드폰 연락처를 정리하고 싫은 사람을 안 만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체면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는 혁명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체면은 종교와도 같습니다. 내가 왕년에 어떤 자리에 있었는데, 내 자식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데, 우리 집 평수가 얼마인데. 우리는 이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합니다. 남들 보기에 초라해 보이지 않으려고 타기 싫은 차를 유지하고, 입기 불편한 옷을 사 입고, 기분이 내키지 않는 술자리에서 억지 웃음을 지으며 밥값을 냅니다. 디오게네스는 이런 허례허식을 혐오했습니다. 그는 배가 고프면 길거리에서 밥을 먹었고 졸리면 아무 데서나 잤습니다.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 길거리 식사는 노예나 하는 천한 짓이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남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내 배가 부르고 내가 편하면 그만이라는 태도였습니다. 이것을 철학 용어로 파렴치, 즉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표현하는데 여기서의 부끄러움 없음은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완벽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까지 관계에 지치고 상처받는 이유는 여전히 남의 눈을 통해 내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동창회에 나가면 왜 피곤합니까? 반가움은 잠시뿐이고 곧이어 시작되는 자식 자랑, 재산 자랑, 건강 자랑의 배틀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비교하고 평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를 안주 삼아 씹어대며 느끼는 얄팍한 우월감,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밀려오는 허무함.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감정 노동입니다. 디오게네스는 묻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밥을 먹여줍니까? 그들이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줍니까? 왜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지도 않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데 낭비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관계의 미니멀리즘은 과감하게 미움받을 용기를 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거칠애 뿐인 관계를 유지하느라 쏟았던 에너지를 회수해서 이제는 나 자신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릴까봐 겁나십니까? 저 사람은 융통성이 없다, 깐깐하다, 변했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두려우십니까? 디오게네스처럼 생각하십시오. 그건 그들의 생각일 뿐, 내 알바가 아닙니다. 남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품격입니다. 디오게네스는 평생을 고독하게 살았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독을 실패한 인생의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철양 맞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면이 빈곤한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내면이 꽉 찬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이라는 이름의 자유로 누립니다. 타인의 시선과 기대라는 감옥에서 탈출해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좋아하는 차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고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지난 날을 조용히 반추하는 그 고요한 시간이야말로 인생의 후반전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입니다. 억지로 사람 틈에 끼어 존재감을 확인하려 하지 마십시오. 물이 지어다니는 양떼보다 홀로 비상하는 독수리가 더 높이 봅니다. 여러분이 껍데기 같은 인맥을 걷어내고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여러분 곁에는 진짜 배기들이 남게 됩니다. 나의 화려한 배경이 아니라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아껴주는 소수 정예의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친구인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디오게네스가 대낮에 등불을 켜고 찾았던 진짜 인간은 어쩌면 타인의 시선을 걷어낸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도 마음의 등불을 켜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소음을 끄고 내 안에 진짜 나를 만나십시오. 그것이 바로 디오게네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관계의 비움, 고독의 미학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도 쉽게 놓지 못하는 마지막 집착, 욕망과 비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햇빛을 가리지 말고 비키라고 호통친 일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거지의 객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두 가지 가치관의 충돌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다고 믿는 맥시멀리스트의 정점이었고, 디오게네스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때 비로소 행복하다고 믿는 미니멀리스트의 정점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알렉산더는 땅을 정복할수록 더 큰 땅을 원했고, 권력을 가질수록 누군가 자신을 암살할까봐 두려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끝없는 정복 전쟁 속에서 고열에 시달리다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반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디오게네스는 90살이 넘도록 장수하며 매일 따뜻한 햇볕 아래서 자유를 만끽하다가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을 다 가졌지만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쉬지 못했던 황제와 흙통 하나만 가지고도 매일이 축제였던 거지. 과연 누가 진정한 승자입니까? 디오게네스는 인간의 욕망을 밑빠진 독에 비유했습니다. 물을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독처럼 욕망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커지고 갈증은 심해집니다. 우리는 흔히 이 정도만 벌면, 저 아파트만 사면, 우리 자식이 저 자리에만 올라가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목표를 이루면 어떻습니까? 기쁨은 잠시뿐, 곧바로 더 큰 목표가 생기고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30평 아파트에 살 때는 40평만 가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막상 40평에 가니 50평 사는 친구가 부러워 배가 아픕니다. 이것은 우리가 못나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욕망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비교입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스스로 지옥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동창회에 다녀오면 왜 기분이 나쁩니까? 친구 김 씨는 강남에 건물을 샀다는데, 이 씨네 아들은 대기업 임원이 됐다는데, 나는 뭔가 초라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오게네스는 묻습니다. 그 비교가 당신의 인생을 1g이라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남들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을 저울질하느라 정작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하루를 시기와 질투로 탕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교는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내 밥그릇에 담긴 밥이 충분히 맛있는데도 남의 밥그릇에 담긴 고기를 쳐다보느라 내 밥이 모래알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디오게네스의 철학 중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자족, 그리스어로 아우타르케이아입니다. 이는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욕망의 분모를 줄이면 행복의 값은 무한대로 커집니다. 100억을 가져야 행복한 사람은 평생 그 100억을 쫀드라 모해처럼 살겠지만 햇빛 한 줌과 물 한 모금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즉시 황제보다 더 큰 자유를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를 불쌍하게 쳐다본 이유입니다. 알렉산더는 행복해지기 위해 전 세계가 필요했지만 디오게네스는 자기 자신만 있으면 충분했으니까요. 우리는 자식 문제에서도 이 욕망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지만 그것이 지나쳐 자식의 성취를 나의 성적표로 여기는 순간 비극이 시작됩니다. 내 자식이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하고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 안달복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쏟는 그 과도한 기대와 집착을 거두십시오.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부모의 욕망일 뿐입니다. 자식 자랑을 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 모임이 있다면 그곳은 가지 않는 게 맞습니다. 내 자식이 밥벌이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부모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미니멀리즘입니다. 마음의 미니멀리즘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 남보다 더 높아지려는 명예욕, 자식을 통해 대리 만족하려는 집착. 이 무거운 짐들을 마음에서 내려놓으십시오. 디오게네스가 깨진 밥그릇을 버리고 맨손으로 물을 마셨을 때 느꼈던 그 해방감처럼 여러분도 더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는 순간 비로소 진짜 삶을 살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남긴 유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손을 관 밖으로 내놓아라. 천하를 쥐었던 알렉산더도 갈 때는 빈손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 서야
비로소 깨달았던 겁니다. 움켜쥐었던 모든 것이 결국은 모래처럼 빠져나간다는 것을요. 우리는 알렉산더처럼 죽을 때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모래가 아니라 황금 같은 시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고 창밖의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건강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없는 것을 아쉬워하지 말고 있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결핍을 채우려 허덕이지 말고 결핍 그 자체를 삶의 여백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꽉 채워진 항아리에는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지만 비어있는 항아리는 빗물도 받고 햇살도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디오게네스의 텅 빈 술통처럼 만드십시오. 그 빈 공간에 세상 그 어떤 부자도 갖지 못한 평화가 가득 차오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숙제이자 두려움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비워내야 하는지 그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디오게네스가 임종을 앞두고 누워있을 때의 일입니다. 스승의 마지막을 지키던 제자들이 슬픈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돌아가시면 장례는 어떻게 치러드릴까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거나 고향 땅에 보내달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디오게네스의 입에서 나온 유언은 제자들의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내 시체를 성벽 밖으로 던져버려라. 제자들은 기겁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성벽 밖으로 던지면 늑대나 독수리 같은 짐승들이 선생님의 시신을 훼손할 텐데 어찌 그런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자 디오게네스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옆에 막대기 하나를 놔두거라. 짐승이 오면 내가 그걸로 쫓아버릴 테니. 제자들은 황당해서 되물었습니다. 숨이 끊어진 분이 어떻게 막대기를 휘두른단 말입니까? 그때 디오게네스가 빙그레 웃으며 마지막 가르침을 남깁니다. 그렇지. 내가 죽어서 아무런 감각도 없는데 짐승이 먹든 벌레가 먹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이 섬뜩하면서도 유쾌한 농담 속에 미니멀리즘의 가장 깊은 단계, 죽음 앞에서의 완전한 무소유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소유에 집착하지만 죽은 뒤의 일까지도 소유하려 듭니다. 내 장례식에는 누가 올까? 내 묘자리는 명당일까? 자식들이 제 사상은 잘 차려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그래서 우리는 수의도 최고급 삼배로 맞추고 관도 비싼 나무를 쓰고 납골당도 전망 좋은 VIP실을 예약해둡니다. 심지어 죽어서도 춥지 말라고 관 속에 두꺼운 소미불을 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디오게네스는 묻습니다. 그 화려한 장례가 죽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산 사람들의 체면 치레를 위한 것입니까? 죽음은 그저 자연에서 온 것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일 뿐, 그 껍데기에 집착하는 것조차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어쩌면 삶을 놓지 못해서, 즉 내가 가진 것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창고에 가득한 물건들, 통장에 찍힌 숫자들, 평생 쌓아온 사회적 지위. 이것들이 내 존재를 증명한다고 믿었기에 그것이 사라지는 죽음이 공포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디오게네스처럼 가진 것이 술통 하나뿐이라면 죽음이 두려울까요? 그저 낡은 옷을 벗고 홀가분하게 떠나는 여행처럼 느껴질 겁니다. 죽음마저도 미니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삶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이 철학을 우리의 현실로 가져와 봅시다. 요즘 스웨덴에서는 데스 클리닝, 즉 죽음을 위한 청소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죽음을 우울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난 뒤 남겨질 사람들을 위해 미리 짐을 정리하는 배려의 행위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뒤
자식들이 여러분의 집 문을 열었을 때 무엇을 보게 될까요? 정돈된 서재와 따뜻한 편지 한 장일까요? 아니면 베란다부터 안방까지 꽉 들어찬 묵은 짐들의 산일까요? 평생 아끼던 자개장, 수십 벌의 옷, 짝이 안 맞는 그릇들. 여러분에게는 추억이지만 슬픔에 잠긴 자식들에게는 돈을 주고 사람을 써서 치워야 하는 거대한 폐기물일 뿐입니다. 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짐이 너무 많아 형제끼리 싸우고 결국 울면서 쓰레기 봉투에 쓸어 담는 자식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여러분이 원하는 마지막 모습입니까? 죽음 앞에서의 미니멀리즘은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내가 쓰던 물건들을 내 손으로 정리하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겨두는 것. 그래서 내가 떠난 자리가 어수선한 창고가 아니라 단정하고 맑은 여백으로 기억되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디오게네스가 말한 성벽 밖으로 던지라는 말의 현대적 의미일 겁니다. 내 육신도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하물며 물건 따위가 무슨 대수겠습니까? 내가 죽은 뒤에 자식들이 나를 잊을까봐 두려워 무언가를 자꾸 남기려 하지 마십시오. 물건을 남기면 짐이 되지만 정신을 남기면 길이 됩니다. 지금 당장 서랍을 열고 10년 넘게 한 번도 안 쓴 물건들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 물건들은 내 인생의 조연이었고 이제 그 역할을 다했다. 미련 없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준비를 묘지나 수의를 고르는 것으로 하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 하루를 더 가볍고 더 자유롭게 사는 것으로 준비하십시오. 죽은 뒤에 입을 비싼 옷을 살 돈이 있다면 차라리 지금 살아있는 내 몸에 편안한 옷을 입혀주시고 죽은 뒤에 받을 화려한 제사상을 걱정할 시간이 있다면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더 드십시오. 디오게네스는 평생을 죽음 연습하듯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기에 잃을 것도 없었고 잃을 것이 없었기에 죽음 앞에서도 농담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움켜쥔 손을 펴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고단했던 소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안식이 됩니다. 결국 인생의 승리자는 누구였을까요? 너무 많이 가져서 제명에 못 산 알렉산더였을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었기에 천수를 누리며 자유롭게 살다 간 디오게네스였을까요? 이제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햇빛을 가리고 있는 알렉산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관리하기 벅찬 50평짜리 아파트일 수도 있고 베란다에 쌓인 짐일 수도 있고 자식에 대한 미련일 수도 있고 남들에게 보이고 싶은 알량한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워 정작 여러분이 인생의 후반전에 누려야 할 평화와 자유라는 햇볕을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그림자를 걷어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알렉산더를 쫓아내는 데는 칼이나 창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키시오라는 당당한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물건에게, 집착에게, 체면에게 명령하십시오. 내 인생에서 비켜라. 나는 이제 남은 생을 온전히 나를 위해 따뜻하게 살다 가겠다. 쓰레기 봉투를 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햇빛을 가리는 잡동사니들을 가차없이 쓸어 담으십시오. 텅 빈 공간에 들어오는 것은 허전함이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조차 평생 갖지 못했던 완벽한 자유일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거지 디오게네스가 되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여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